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시청각 장애인을 아시나요? 법적 장애 유형에 등록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중한 이웃들입니다. 시청각 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적막으로부터를 통해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시청각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적막으로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어둠과 적막으로부터 오늘 어느새 1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또 많은 이야기들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자, 오늘은 제주도 농가복지관에서 제주도 내 실태 조사를 통해서 만난 시청각 장애인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주도 농가복지관의 문갑진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지금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조사하고 있잖아요. 제주도 농가복지관에서. 맞습니다. 네. 오늘 18번째 시간으로 전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 거예요? 네. 네, 저희 제주 농가복지관에서는 네. 그동안 시청각 장애인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실태 조사한 결과 일부분인 장애의 발생 원인과 삶의 과정, 장애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그분들의 개인적인 바람 등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분 한 분 또 찾아다니면서 또 그분들 관련해서 또 실체 조사를 하셨는데요. 그 장애의 발생 원인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삶의 과정, 그리고 그런 어려움, 또 앞으로의 그런 바람들, 이런 것들을 담으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 그러면 어떤 분의 이야기일까요? 네, 이분은 70대 여성분이고요. 네. 어릴 때 아궁이 제가 눈에 들어갔는데 그 시절에는 이제 가까운 병원도 없고 응급처치 해줄 사람이 없어 방치했던 게 장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때 응급처치만 잘했더라도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바로 병원에 가서 즉시 소독했거나 치료를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요. 네.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내막염으로 이제 왼쪽 귀까지 안 들리게 되어 지금은 오른쪽 귀에 보청기를 껴야 그나마 소리를 분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친한 사람들의 하는 말이나 익숙한 목소리는 그런 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돼서 답답함이 많아 필담도 주로 사용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분이 겪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으로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의사소통이 힘들다는 것이었고요. 네. 지인분들은 그분을 배려해서 금적 음성으로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지만 보통 음성으로는 하는 말이 이해할 수 없고 내용을 잘 몰라서 답답할 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 네. 그리고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큰 목소리로 말을 하게 되는데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는 줄 안다고 하시면서 억울할 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겠네요. 네네. 그리고 집안일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청소나 설거지를 해도 깨끗이 할 수 없어 예전만큼 깔끔하게 살지 못한다고 하셨고 네. 그분의 바람으로는 수어나 점자 등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싶다 하셨고요. 네, 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이제 해결되면 좋겠다 하셨으며 장애가 더 심해지는 것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 우리 장애인분들의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 또 실태 조사했던 내용들,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분이 70대 집 여성분인데 어릴 때, 네네. 그 당시 이제 아궁이를 뗐을 네. 시절이니까 아궁이 제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신속하게 어릴 때 초기에 치료가 안 되어서 시력도 잃게 되시고 나중에는 내막염이라고요. 네네. 내막염으로 왼쪽 귀까지 안 들리시면서 지금 겪는 그런 어려움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주변 분들이 많이 또 배려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다행이긴 한데 네네. 그래도 본인은 참 많이 불편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또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데 화났냐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억울하고 힘들 것 네네. 같고요. 그래요. 이런 정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또 지원들도 많이 있어야겠습니다. 편견이 없어지면서. 자, 네네. 그러면 이렇게 그 장애로 인해서 또 삶이 많이 힘든 분들, 고통받는 분들이 참 주변에 많이 계신데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이분이 그러면 참여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좀 어떤 게 있으세요? 이분의 욕구에 따라서 네. 1대1 맞춤형 의사소통 교육으로
수어 교육을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잔존 시력이 있어서 근접 수어를 먼저 배우고 계시고요. 교육 과정에서 촉수화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모임을 지원하고 네. 잔존에 있는 다른 감각 기능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촉각과 후각, 균형 감각 발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미리미리 지금 수어 교육도 하고 계시면서 그렇군요. 네네. 근데 촉수어까지 활용한다는 그런 이야기 보니까 그나마 이분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미래를 좀 준비도 하시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게 다행인데요. 우리도 비장애인들도 참 수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어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이렇게 같이 또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저희가 수어 통역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분은 이제 어떤 분일까요? 또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다음 분은 40대 중반의 남성분인데요. 네. 이분은 아기 때부터 그 시력을 모두 상실하였으며 그 어렴풋이 빛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고 공기로 밤과 낮을 구분한다 하셨습니다. 공기로 밤낮을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그 느낌이 다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 표현을 해주셨고요. 네. 귀가 안 들리는 느낌은 조금씩 있었다가 갑자기 청력이 나빠지는 것은 30세 이후부터라고 하셨고요. 네. 현재 청력은 잔존했지만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잘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양쪽 보청기를 착용하고 계시고요. 보청기를 빼면 소리가 난다는 것은 알지만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결혼을 안 하셨고 그 현재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생활하고 계시고요. 네네. 어머니의 명의로 된 집이 있어서 수급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네. 장애연금과 중증 장애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었으나 장애로 인해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마를 배워서 타 지역에서 안마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체력이 점점 약해져서 16년도에 다시 제도로 내려오셨고요. 네네. 지금은 모든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장애로 인한 어려움은 이제 이동과 식사도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집안일과 어머니 농사일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지금으로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하셨고요. 네. 이분의 바람은 다른 것보다 건강이 더 나빠져서 어머니를 힘들게 해드리지 않으면 좋겠다 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권유한 이제 교육과 활동은 현재 거부한 상태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한창 40대 중반의 남성분이며 활동하는 또 젊은 시기인데요.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좀 단절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때는 그래도 안마사로 활동도 하셨던 거 보면 뭔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생활하셨던 것 같은데 마음의 상처도 있으신 것 같고, 그죠? 네네, 뭔가 맞습니다.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은둔과 외로움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겠죠. 우리 어머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 이분의 바람대로 본인이 더 병세가 약해지지 않아서 어머니를 힘들지 않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라는데 가슴 아픕니다. 그죠? 좀 도와드릴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분의 사례는 또 어떤 사례일까요? 다음 분은 이제 50대 남성분인데요. 이분은 초등학교 시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학교를 가는 길에서 버스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우, 머리와 얼굴이 심하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네. 그 사고로 귀도 다치고 다리도 심하게 다쳐 지체장애와 청각장애를 갖게 되셨다고 했고요. 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시력까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해서 다니던 직장에서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이제 말소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큰 소리로 말해주면 눈치로 어느 정도 알아듣는다고 하셨고요. 보청기를 안 끼면 전혀 듣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수당을 포함해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계시고 장애로 지갑을 갖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집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네. 이분이 장애로 겪는 어려움은 낮에는 햇빛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 눈 부심이 너무 심해서 밝은 곳은 오래 있기 힘들다고 하셨고요. 밤에도 안 보여서 불편하지만 오히려 강한 빛이 없어서 눈은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본인 발음도 부정확해서 여러 번 말을 해도 상대방이 이제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고 화도 난다고 하셨고요. 네네. 식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밥에 물을 잘 맞추지 못해 힘들다고 하셨고요. 설익은 밥이나 이제 죽밥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시다고 하였습니다. 이분의 바람으로는 경제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질병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싶어 하셨고요. 무엇보다 일상생활이 지루하여 취미생활 등 문화생활도 해보고 운동도 배우고 싶어 하고요. 네. 특히 식사 부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50대 남성분이신데 그래도 그나마 뭔가 이렇게 생활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후천적으로 초등학교 때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장애를 얻게 되셨는데 너무나 가슴 아프네요. 네. 자, 이분은 어떤 좀 맞춤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좀 제공되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취미 여가와 운동, 그리고 가정 내에서 식사 부분의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네. 취미 여가 생활로 그 양말 목공예와 바둑을 배우고 계십니다. 네. 남성분이지만 섬세하게 양말 목을 활용한 공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꽤 수준 높은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바둑도 잘 두셔서 다른 장애인분들과 대련 활동으로 취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지원하고 있고요. 네네. 가정 내에서는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잘 보이는 색으로 대비를 주어서 네네. 안전사고와 실생활에 용이하고 다양한 가전제품을 활용하는 방법과 전자레인지를 통한 요리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식사 부분이 많이 어려우신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좀 교육도 진행을 하고요. 함께 해주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이분은 그래도 정말 다행히도 지원을 통해서 사회활동도 하면서 또 좀 어떻게 보면 좀 즐겁게 자신의 삶을 좀 끌어가시려는 그런 의지가 있으셔서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좀 많은 활동들 통해서 또 이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일들도 많으셨으면 좋겠고. 자, 끝으로 오늘 한 분만 좀 더 사례 들어볼까요? 어떤 분일까요? 네, 이번에는 30대 여성분인데요. 네. 양쪽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고요. 보청기를 빼면 소리가 있다는 것만 인지하고 어떤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네. 청력은 아기 때부터 좋지 않았고 부모님은 그저 발달이 늦은 아이라고만 생각했다가 네. 4세 무렵까지 반응이 없자 병원에 갔더니 그 중이염이 너무 오래 방치되어 신경까지 손상됐다는 결과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쉽네요. 네. 부모님은 당시 왕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혹시나 딸이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보청기 착용이나 인공아호 수술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셨고요. 네. 어릴 때 운동을 배워 중학교까지 선수로 활동했지만 청력의 문제로 포기했고 보청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네. 또 그분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어릴 때부터 밤눈이 어두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혼자만 그런 상태인 줄 모르고 남들도 다 똑같이 안 보이겠지 생각만 했었지만 네. 고등학교 이후부터 상태가 심해져서 자주 부딪히는 사고로 아유. 그 남들로부터 주의성이 부족하다는 핀잔도 많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네. 최근에서야 시력 검사를 받고 진짜 내 눈에 이상이 있구나를 알게 되었고요. 앞은 보이지만 옆쪽이 잘 안 보이는 상태인 시야각이 매우 좁은 상태였고 네. 현재도 진행 중이라 하셨습니다. 네, 네. 장애로 인한 어려움으로는 보이는 시야각이 좁아지고 있어서 정면은 보이는데 측면이 전혀 안 보이니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 보여서 불편할 때가 많다고 하셨고요. 네. 보청기가 소리로 일주일간 맡기는 과정에서 듣지 못하니 매우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겠네요. 지금은 회사 동료나 가정에서 다들 배려해 주시고 아버지도 밤눈이 어두운 자녀를 위해서 집 계단에 전등을 설치해 주시거나 자주 부딪히는 물건들을 치워주시는 등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분의 바람으로는 이제 필요한 보조기기가 너무 비싸다고 하였습니다. 보조기 양쪽 착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양쪽 다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했고요. 네. 또 땀이 많은 사람들은 보청기를 끼면 습기가 자주 차서 자주 수리해야 한다고 하셨고 수리 과정이 길고 보청기가 없어 소통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 참 어렵겠네요. 네. 또 이제 병원 검진비나 이제 진료 비용도 너무 비싸서 앞으로 혜택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시청각 중복으로 있는 장애인 경우 청각과 시각이 동시에 검진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청각 따로 시각 따로 검진을 받으려고 하면 비용도 너무 비싸고요.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린다고 불편함을 호소하셨고 네. 장애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추가 검진비 부분에 대한 할인이나 혜택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입구나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 진입 금지용으로 사용되는 셀로된 봉이
철거되었으면 좋겠다면서 네.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이동할 때마다 부딪혀서 아. 심하게 다치는 일도 많고 네네. 본인 다리에도 상처와 몽이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주변에 사회 곳곳에 있는 시설물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뭐 통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 진입 금지용으로도 사용되는 그런 쇠로 된 봉 같은 경우, 그죠? 네네.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냥 미처 이런 생각 안 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또 장애인분들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러신 분들은 부딪히면 크게 다칠 수도 있고요. 네네. 위험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분은 너무 안타깝네요. 조금 일찍 알았거나 좀 치료했으면 네. 더 좋아지셨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한 점들 그리고 바라는 점들 또 사례별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이고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 뭐 유니버설 디자인 나오잖아요. 뭐 베리어 프리, 장애 없는 무장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같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각 장애도 중복 장애 사실 이게 법률적인 근거도 없어서 지원 마련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 계속 언급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분은 지금 어떻게 좀 활동을 하고 계세요? 여전히 해자 생활을 잘 하고 계시고요. 네, 다행이네요. 시청각 장애 청년 모임에도 아.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이 밖에도 장애인 권익이나 인식 개선 활동에도 적극적이시고요. 네.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면서 내년부터는 촉수화와 점차 교육에도 참여할 예정에 있으십니다. 그래요. 30대 이제 여성분이라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또 사회활동도 하시면서 함께하는 모습 응원합니다. 그러려면 또 사회에서 또 지원되는 마련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 모두의 편견 없는 네, 그런 것들 세상 선입견 없는 그런 인식도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오늘 우리 문가진 팀장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직접 제주도 농아복지관에서 만나고 실태 조사하셨던 분들 이 외에도 또 다른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만나보면서 또 많은 것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이야기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실태 조사가 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쉬운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응답자분들이 흔쾌히 수락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네, 당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아 어려움도 있었고요. 때로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다 필요 없다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저희가 선뜻 나라에서 앞으로 이런 걸 지원해 주겠대요. 또는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을 하지 못했는데요. 여전히 시청각 장애인분들을 위한 법적 제도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하루빨리 이런 기반이 준비되어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혜택들이 많이 생겨서 다음에 만날 때는 저희가 자신 있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드리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자신감 있게 또 말씀하지 못했던 점이 또 많이 아쉽고 또 죄송했다는 그런 마음 느껴집니다. 그래요. 우리 국민이 좀 안전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우리의 권리이잖아요. 그죠? 국가나 또 정부가 지켜줘야 될 또 의무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 여러 가지 또 애도 기간이기도 하면서 이 안전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에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까지 생각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공감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시청자의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갑진 팀장과 함께 했고요. 자, 다음 시간은 19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자,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 제작한 것입니다.